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룡입니다. 6월 29일 부동산 노포 시간 시작됐는데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지난주 시장 분위기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요즘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용인 평택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뭐 뼈를 때리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 하셨던 분이 있어서 그 쪽이 좋다 나쁘다 또는 어떤 부분을 조심해라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 한번 해드려 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요즘처럼 힘든 시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 전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러 들어왔었고 실제로 투자를 하게 되면 많이 올랐던 뭐 웬만하면 다 올랐던 그런 시장인데 문제는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 자체도 오르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분양가도 오른다, 뭐도 오른다 계속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마음은 조급한데 그렇다고 또 투자를 하려니 왠지 대외 환경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문제를 일으킬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평택과 용인과 관련된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양한 질문,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디가 좋아요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판단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그 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점이거나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물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뿌요님, 진짜 요즘 분양가 너무 비싸게 나와요라고 얘기하셨는데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거 사례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버님, 평택 화성 사이 오산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를 잘 아시거나 저의 스터디에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질문을 안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항상 먼저 얘기를 합니다. 지역을 먼저 보는 사람 쳐놓고 투자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즉 바꿔 말하면 시장의 흐름, 그 다음에 사람들의 분위기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지 지역을 보는 사람들 쳐놓고 흐름 놓쳐서 나중에 낭패를 겪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래서 저는 햄병님이 오래간만에 아니면 처음 질문했는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방송하는 부동산 노포에서 계속 언급을 하겠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지역을 먼저 선정하기 전에 그 지역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부터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투자를 잘하는 지름길입니다. 평택과 화성 사이의 오산이라고 하는 지역들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겠느냐, 그러니까 먼저 생각하겠는 곳이냐, 뒤로 한참 있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곳이냐를 생각을 먼저 하신다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없거든요. 자,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고 중간중간 제 말이 조금 뜬구름 잡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좀 더 노골적으로 질문하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평택과 화성 또는 평택과 용인을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본인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건 어느 정도 답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지난주 시장 분위기. 자, 분양가는 어떤 분이 지금 그랬어요. 뿌요님께서 분양가 너무 비싸게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 기사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량 내년 14,000가구 반토막 난다. 아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되느냐? 집값이 올라가겠구나라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느낌이 들죠.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이제는 아파트 가격이 경기도로 확산돼서 경기도가 74주 만에 올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밑에도 또 비슷한 기사가 나옵니다. 경기도 집값이 1년 5개월 만에 반등했다. 그런데 아직 지방은 좀 애매하다. 낙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얘기 있고요. 여기에 서울도 아닌데 84가 12억대에 나온 광명 고분양가 논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헷갈리는 거죠. 분양가는 계속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입주 물량은 부족하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뭐 경기도로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 자체는 뭐 지방은 여전히 좋지도 않고 별로도인 것 같고 머리가 아픈 거죠. 맨 마지막 기사 이런 기사가 나오네요. 분양가가 기가 막혀. 경기도도 국민 평형이 10억이 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여기가 좋아요, 나빠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의 IQ는 여러분의 IQ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집단지성들이 모여서
여러분들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게 되니까 또 다른 한번 기사를 보도록 할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거, 특히나 다른 것들은 이래저래 좀 묶여 있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시장과 분양권 시장이 지금 달아오르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기억이 나시나요? 청약시장과 분양권 시장 분명히 오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거기다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기대를 하지는 말아라. 그리고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그러니 여기서 크게 먹고 길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가기에는 요즘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그 분양가가 비싸도 서울 알짜 아파트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거나 지금 보면 두 번째 기사에 보면 수방사 부지 결국에는 지금 뭐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았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들 이런 곳들로 그러니까 가격이 싼 곳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이 몰려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기사를 보게 되면 두 가구에 93만 명 결국 흑석자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93만 명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지원을 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로또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셨을 거예요. 되면 땡큐고 안 되면 말고 결국 바꿔 말하면은요.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고분양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과 함께 상대적으로 싸게 된 것들에 많이 집중하고 있다. 즉 뒤에서 청약하거나 뭐 할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분양가는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거고 혹시라도 로또라도 되면은 거기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냥 무작정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직전 2014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시장의 모습은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았다가 이제 투자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 실수요자도 늘어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상황을 지나서 너무 많이 올랐고 불안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고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삐끗하면은 사람들이 쑥 빠짐으로 인해서 어설프게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이 같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은요. 지금 여러분들 되게 현명한 선택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수방사 같은 경우 역시 분양가 상한제고요. 흑석자의 같은 경우도 분양가가 굉장히 싸게 분양했죠. 되면 안전마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상당히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문제는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렇다고 해서 고분양가를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면 별로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거나 또는 낭패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자, 그런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부분을 좀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 평택과 용인이라고 하는 부분.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상황과 맥락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모습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미니신도시 발표에 GTX 기대감 폭발, 평택이 들썩인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그동안 저 몇 주 동안 상당히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평택일 겁니다. 실제로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는 곳 중에 하나가 평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곳들이 있죠. 반도체 힘이 여전하네. 경기 아파트 매매량 떠받치는 화성, 용인, 수원. 자, 그 다음에 밑에 그러다 보니까 또 역시 그 반도체가 연결이 돼서 그 바로 밑에 존재하고 있는 반도체 공공택지 개발 호재의 안성, 평택과 안성. 그런데 어떤 분이 아까 오산 물어보셨죠? 사실 뭐 평택, 안성, 오상 지역은 거의 같이 묶여서 움직이는 동네다라고 생각할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원희룡 장관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용인 국가산업단지 2026년 착공 목표로 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맨 아래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평택 쪽에 컴팩트 시티를 만들겠다, 빨리 진행하겠다 이런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 평택시장은 아직 일부 지역들 보면은 잠잠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자꾸 물어봐요. 되게 많이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요.
특정 지역에 매몰되게 되면 시장을 넓게 보지 못하고 김치국부터 마시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평택이 들썩인다라는 이 기사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호재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려고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은 굉장히 조그만 도시일까요? 큰 도시일까요?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광활한 도시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평택이라고 하는 지역은 고덕신도시라고 불리는 지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들이 제일 많이 들어봤던 곳 중에 지제역 주변도 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GTX나 이런 것들 얘기도 나오는 곳이니까. 그다음에 평택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전부터 계속 개발되었던 지역, 소사벌지구라든지 용의지구라든지 이런 수많은 지역들이 개발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는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청약과 분양권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평택과 용인 같은 경우 예를 들을 때 평택의 기존 아파트, 용인의 기존 아파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택에 보나마나 청약 또는 분양권에 관심도를 보이고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해서 그나마 조금 무언가 돈을 벌고 소액을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청약과 분양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를지 몰라도 결국 이런 시기에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해서 분양을 나오는 것들이 아마 있죠. 그래서 평택이라든지 기타 용인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던 미니 신도시 평택, 반도체, 용인, 수원, 화성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끌어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일 거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되게 웃긴 것은 이게 길게 봐야 되는 거. 냉정하게 말하면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지방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서울부터 투자하고 수도권으로 가고 그다음에 지방으로 가고 보통 이런 움직임을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꿔 말하면은 지금 말했던 이 지역들은 그래도 A급이 아닌 B나 또는 C급에 해당되는 거죠. A급이 아니라 B급이나 C급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무언가가 진행이 멈추거나 또는 지지부진하거나 또는 외부 충격이 오거나 하는 순간에 이 투자 수요들이 확 빠져나갔을 땐 여러분들 중에 좀 푼돈이나 벌어보겠다라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는 대상 지역들만 지금 막 들썩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 지역이 나쁘다 좋다 하는 문제는 나중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용인 평택 좋냐 나쁘냐 그것만 답변해라 라고 얘기하게 되면 엄청나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평택에서도 A급과 B급이 C급이 있고요. 역시 용인에서도 A급과 B급이 C급이 있겠죠. 근데 A급과 B급과 C급이 있는데 A급, B급, C급 중에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 거기를 보거나 거기를 가지고 관심을 두고 있거나 만약 저한테 물어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좀 나쁘게 표현해서 속셈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소액으로 돈을 벌어보는 푼돈을 벌어보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 아닐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조금만 흔들리게 되면 싹 빠져나가려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속성과 지금 현재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곳들은요. 몸테크라고 하는 차원에 들어가는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몸테크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곳에 약간 단타 형식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 이게 일부 어쩌다 보니까 몸테크를 하게 만들어서 하게 돼서 나중에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만약 그 반대의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을 것 같아요. 밑에 아니 그래도 용인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원희룡 장관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희룡 장관이 계속 국토부 장관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국토부 장관으로 멈추실 분이 아니거든요. 옮겨 타실 분입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바뀌겠죠? 바뀌게 되면은 그 사람이 힘이 있어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의문. 자, 그 다음에 컴팩트 시티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오는 평택시장 중에서도 일부 지역은 막 잠잠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 게 맞는 줄 아시나요? 분양권 투자라고 하는 건 단타성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지금 분양권이라든지 청약시장에 몰릴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시점에 그 지역에서 분양을 막 밀어내는 경향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잡는 다음에 큰 꿈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얼마를 벌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리스크 관리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한두 개 더 있어서 조금 몸이 무거운 상황이다 이러면 저는 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지역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평택의 어디를 물어보셨어요. 근데 평택의 어디를 딱 보니까 평택의 외곽이에요. 근데 고덕신도시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외곽인데 아직 개발하려면 멀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으로 들어가겠대요. 청약으로 들어가겠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푼돈 모으려고 한대요. 자, 그런데 시장이 이번처럼 움직일 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어디부터 움직이나요?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다시 움직일 때 A급부터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와 행동에 역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차라리 평택을 해야 되면 고덕신도시를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왜? 평택 고덕신도시가 그 어떤 사람들한테 언급을 당할 때 특 A급으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덕신도시가 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싼 곳들 같은 경우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왜 외곽으로 갔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왜 분양권이나 청약시장을 했는 줄 아십니까? 아니, 그렇게 살려면 고덕신도 살려면 돈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푼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글로 간 거예요. 라고 했는데 외곽인 겁니다. 외곽은요,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앞으로 안 좋아질지 좋아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안 좋아지게 되면 여러분들 지난 몇 년간, 1년간 느껴보셨잖아요. 안 좋아지니까 외곽 지역들 엉망이 되더라, 박살나더라, 직접 경험해 보셨는데 또다시 그것들을 복귀해 보지 못하고 또 그런 것들을 노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패턴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특정 지역과 패턴 부분에 있어서 특정 지역을 얘기하게 되면은 그 동네에 몸테크를 하시는 분들한테 죄를 짓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장기적으로 지금 그랬잖아요. 평택 같은 경우는 좋은 곳이니까. 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용인이라고 하는 곳들뿐만 아니라 화성에 있는 동탄 같은 경우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하죠. 근데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기 이전에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서려면 아직 한참 더 남은 상황.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지역은 반도체가 들어오기 이전에 지금 현재의 모습은 동탄이나 또는 용인 지역의 외곽 지역. 결국에는 지금의 속성은 외곽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조금 뭔가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꼼수를 부리는 행동은 오랜 기간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좀 전에 고덕신도시를 들어가야 되죠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보여줬던 기사 중에서 지금 네 번째 기사, 서울도 아닌데 84, 12억대 광명 고분양가 논란. 자, 제가 먼저 언급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이 나쁘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서울도 아닌데 사실 서울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뭐 서울이나 다름이 없어요. 자, 그런데 광명의 12억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분양가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집단지성인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내가 먹을 게 없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입지가 좋은 곳에 아까 평택 얘기를 할 때 그러려면 차라리 고덕신도시에서 가격이 싸게 떨어진 것들을 사는 게 맞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똑같이 이 부분을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서울에 있는 12억에서 13억대 아파트를 가지고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은요, 목동 아델리체가 보이고요. 한 13억 정도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보게 되면 신길 센트럴 아이파크. 지금 제가 어저께 뽑은 거예요. 어저께 뽑은 건데 11억 5천이네요. 밑으로 내려가니까 마곡 엠벨리가 있네요. 12억 5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옆으로 가보게 되면은 여기가 신길 뉴타운이죠. 신길 프레비뉴 12억이고요. 다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광교 자이언 힐스테이트 13억이고요. 고덕주공 11억 5천.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렇다면 시야를 넓히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어떤 말을 제가 드리고 싶으냐.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과 대상물에 꽂히면 옆으로 보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광명에 비싸다라고 사람들이 자꾸 설왕설래하는 분양가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상급지 또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조금 더 높은 곳에 해당되는 지역에 비슷한 가격대나 조금 싼 가격대에 가격을 봤을 때
어떤 것이 나을까? 어떤 것이 더 안전할까?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때 어느 것들이 좀 더 수익이 극대화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다면 아직까지 투자자의 자세로서는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지역이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광명 뉴타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좋은 곳이죠. 근데 지금 현재 여러 사람들이 고분양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곳이다. 그랬을 때 나는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기준과 그리고 또 그 기준이 없다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상한 전문가들 말고 제대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전문가들이 주는 그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평택 용인이 제가 썸네일 제목으로 던졌던 것은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용인과 평택을 몸테크를 하려고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언제든지 찬성. 그러나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목적이 푼돈을 벌겠다거나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왕이면 몸테크를 해야 되는 게 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느냐 또는 내가 똑같은 지역 내에서도 더 좋은 곳 평택 또는 용인 또는 화성 내에서도 괜찮은 곳을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못한 채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평택과 용인, 화성 다 마찬가지라는 것. 그렇다면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던 오산 그리고 또 여기서 나왔던 안성. 자, 이런 곳들은 어떤 시점에 선택을 해야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평택과 오산 안성이 여러분들이 바로 이번 장, 그러니까 보통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죠. 그때 움직임이 어땠는지 정도조차도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움직임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산, 평택, 안성이라고 하는 지역이 보통 평택부터 움직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오산으로 가는 사람, 안성으로 가는 사람. 근데 주로 오산이 조금 더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안성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죠. 이렇게 여러분들과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바로 2년 전의 모습이죠. 그 모습조차 확인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들은 저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럼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라고 또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제가 과거 얘기를 할 때 최근 몇 주간, 몇 달간 가장 많은 지역의 얘기를 했던 많은 설명을 드렸던 지역 중에 하나가 어떤 지역이 있었냐면요. 청라 지역이 있습니다. 보통 2008년에서 2009년 정도에 분양하고 입주는 좀 한참 뒤였으니까 했던 곳이었는데 그때 상황을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당시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은요. 당시 엄청나게 나오던 호재 중에 하나가 경제자유도시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에 해당되는 곳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송도, 청라, 그리고 영종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언론에서 집중되어 있던 성도, 그 다음에 청라, 영종 중에서 이미 송도는 많이 올랐던 상황이고 이제 영종, 그 다음에 청라가 분양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글로 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평택과 용인의 모습하고 동일한 거죠. 왜? 지금 평택과 용인이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투자할 곳을 못 찾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보였던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이었어요. 자, 거기다가 청라 같은 경우는 뭐 랜드마크에서 무슨 100층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아마 그 당시 기사, 2008년도, 9년도 기사를 통해서 아마 청라라든지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때문에 청라의 아파트는요. 가격이 지금처럼 고분양가도 아니고 엄청난 고분양가도 아니고 오히려 조금 싼 편이었어요.
그런 상황이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더 난리가 났겠죠. 덜 난리가 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분양권 전매라고 하는 부분 역시 가능성이 있었고요. 그 분양권 전매도 있었고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이 꾸준히 상승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승세를 멈추게 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듯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죠. 주변 지역에 비해서 호재가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분양가도 약간 상한제를 적용을 받아서 조금 쌌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나 시장이 꺾이고 난 다음에는 그 지역은 좀 조금 더 나쁘게 표현해서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2010년, 11년도에 거의 많은 미분양 천국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당시에 굉장히 나쁜 현상이 발생하게 됐죠. 너무 안 좋은 부분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왕이면 여러분들은 안전한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약간의 몸테크라면 그나마 괜찮을 것이고 그게 푼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구제불능 또는 재기불능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그러려면 차라리 안전마진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광명이라고 하는 곳에 고분양가 논란을 가지고 다른 지역을 찾아본 거고요. 광명의 고분양가에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광명이라는 곳들이 엄청난 미래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고분양가가 결국 건설사와 조합에 돌아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사는 사람한테 돌아가려면 집값이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확률상 높은 게임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상승장 후반부 또는 조정장의 개념이 들어와 있는 시기라서 이것들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리스크 관리라는 걸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보다 여기를 더 좋아할 수도 있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역에 오히려 가격이 싼 곳을 보여드리니까 그러면 괜찮겠네라고 생각이 바뀌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낫지 딱 한 군데 찍어서 여기 좋아요 나빠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저는 어차피 상담 안 해드리고 돈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물어보시기보다는 진짜 제대로 되신 분한테 상담 잘 해주시는 분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 자꾸 용인평택 부분 화성까지 포함돼서 이 내용이 자꾸 나오면서 여러분들을 풀무지를 한다는 느낌이 들기에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던 것 중에서 한번 나머지 시간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자, MGM팀님의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매를 통해서 시세보다 싸게 실거주를 마련해서 장기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실거주하고 싶은 지역은요. 현재 시장 호가에 비해서 낙찰가가 많이 낮지는 않더라고요. 하반기 역전세가 심화되면 낙찰가와 호가 간의 괴리가 커지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 여기서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당장 해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좀 있죠. 그것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서 조금 다른 말을 같이 할 거예요. 자, 경매를 통해서 시세보다 싸게 실거주를 마련한다라는 게 장기 또는 단기적으로 목표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이요. 실거주하고 싶어하는 지역에서는 시장 호가에 비해서 낙찰가가 많이 낮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지금 실거주하고 싶어하는 지역이 시장 호가도 존재하고 낙찰가도 높다? 이 얘기는요. 제가 볼 땐 지역을 얘기하지는 않으셨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경매를 낙찰받아서 이 물건을 싸게 받아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관심도가 높은 지역, 즉 A급에 해당되는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하반기에 역전세가 심화되면 낙찰가와 호가 간의 괴리가 커지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제가 근데 반대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역전세난이 저는 오히려 심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조금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낙찰가와 호가 간의 괴리가 커지지 않는 현재의 모습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지역까지 모르니까 제가 일반론적인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무언가 그렇게 해보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으신 건데 결국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역은요. 이런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매를 통해서 시세보다 싸게 실거주를 마련해서 장기를 끌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은요. 이렇게 순간순간의 모멘텀으로 들어가려는 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안 되나? 나랑 안 맞나? 이런 식의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좋은 지역을 경매를 통해서 시세보다 싸게 실거주를 마련할 상황이 언제냐면은요. 진짜 시장이 안 좋을 때예요. 지금은 오히려 경매 낙찰가보다 꾸준히 기다리시는 가운데에서 진짜 힘든 사람들, 급한 사람들이 나오는 급매물이 더 싸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통해서라고 하는 그 기준은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실거주거든요. 실거주로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요번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질 때는요. 안 좋아진다는 판단이 되게 되면 경매로 지역을 옮기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다음번 급한 시간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아지는 상황은 미래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MGMT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하반기 역전세난이 심화되면, 근데 유감스럽게도 저는 하반기 역전세난이 심화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를 제가 좀 더 말씀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커지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입장이라는 거.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경매를 통해서 시세보다 싸게 실거주를 마련한다라는 내용 자체는 언제 해야 되느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의 침체기 또는 하락기에 확실하게 접어들었다고 얘기가 됐을 때 준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경매에 집중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고 경매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가는 것은 좋으나 현재로서는 경매를 통해 싸게 사기에는 집단, 현재 시장 상황에 투자자들이거나 실수요자들이 그 지역을 그렇게 싸게 내놓거나 싸게 낙찰받게 만들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 현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제가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한결같이 꾸준하게 있고 한번 보도록 할까요? 동탄 1, 꾸준하게 안정된 동탄 1, 미래가치가 있는 동탄 2 중 2024년, 2025년 실거주자는 어디를 선택하게 될까요? 제가 또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저는요, 물론 제 방식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저의 기준으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을 먼저 얘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투자자가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죠. 즉 동탄 1과 동탄 2 중에서 어디가 좋아요라는 질문이 틀린 질문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2024년과 2005년 실거주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살아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거주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실거주자이시면서 수익 기대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대하시는 겁니까가 맞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거의 99.9%는 실거주자이면서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일 텐데 동탄 1이 올라갈까요? 동탄 2가 올라갈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왜? 동탄 1을 하든 동탄 2를 하든 결국 원래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균형 가격, 이 균형 가격이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에 따라서 동탄 1에 그런 것이 보이면 동탄 1을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동탄 2에 보이면 동탄 2에 들어가는 겁니다. 단지 내 기분상 동탄 2에 살아야 아우라가 있어 보이는 그 심리 상태만 해결한다면, 정리하자면 자꾸 지역을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형성되어 있는 균형 가격이 깨져버려서 기본적인 안전마진을 가지고 갈 곳을 들어가시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그 지역을 선택하는 거지. 특정 지역을 선택해놓고 이 지역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정답 죽을 때까지 못 찾는다는 거죠. 그 점을 꼭 다시 한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바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은 상승장 후반부의 일시적 큰 조정 후 마지막 불꽃이라면, 제가 마지막 불꽃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항상 이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리스크의 문제죠. 그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불꽃이 만약 꺼지잖아요. 꺼진다면 지금 현재 있는 균형 가격조차도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균형 가격보다 더 싸게 샀다면 균형 가격이 내려오는 시점에 나는 손해를 안 보거나 덜 보는 상황이 만들기 때문에 나를 안전하게 만들죠. 그리고 반대로 불꽃이 계속 타오르게 되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그 수익의 차익분에 대해서는 플러스 알파 부분을 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기는 투자가 됩니다.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는 투자를 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머릿속에, 하지만 저도 압니다.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지역이거나 땡기는 지역이 있다라는 것. 뭐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 부분을 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동탄 1과 동탄 2 같은 경우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일반론적으로는 동탄 2가 더 좋죠. 근데 동탄 1에 산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그렇게 동탄 1에 들어갔다가 가장 좋은 게 동탄 1에 있어서 동탄 1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동탄 2의 균형 가격이 깨진 곳들이 나타났는데 위치가 좋거나 입지가 좋은 곳들이 있다면 원래 목표를 찾아서 동탄 1에 들어가는 방식, 바로 이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감정과 느낌에 휩싸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은혜수님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네, 맞아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투자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요, 처음에는 공부하고 지식이 들어와야 되는 시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느낌, 뭐 혼란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그게 어느덧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요, 점점 여기서 또다시 정리가 되면서 되게 간단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되게 간단한 척 설명을 하고 있죠. 그동안 여러 가지 투자나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어떤 느낌들을 다시 정리화해서, 그래서 균형 가격이 깨진 물건을 사라가 저는 가장 기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A급에 상급지 이동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B급지에서 균형 가격이 깨진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장기 목표를 A급으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CL님의 질문에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답변을 드리게 되기에는 이건 너무 개인적이고요. 다만 제가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체증식이다 뭐다 다 필요 없습니다. 제 경험을 기준으로 말하면. 자꾸 소탐대실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쉽게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며칠 전인가 오늘인가 파월이 나와서 또 협박했죠. 금리 올릴 거라고. 하지만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경제학적 현상은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는 결국 금리를 인하해야만 시장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상이 쉽지 않다가 장기 방향성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체증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뭐 지금은 적게 들어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복잡하게 접근하시는 방법은 잘못하다가는 꼼수를 찾아서 움직이다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견디기 힘들면 파는 거고요. 견딜 수 있으면 하는데 금리가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 않을 거다. 이 큰 그림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CL님께서는 지금 이거는 개별 상담들이 필요한 만한 내용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린다라는 것. 그리고 좀 더 대출과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들, 대출 관련된 전문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성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인님인가요? 요새 분양가가 빠른 추세로 오르고 있어서 분양가가 높게 형성된 청약지역이 생기면서 그 주변 구축 아파트를 들어가는 게 괜찮을까요? 안전마진을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높은 분양가 옆단지는 그 가격에 미치지 못하니까 가격이 착해 보여서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좋은 질문이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모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조금 더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분양가가 빠른 추세로 오르고 있어서 분양가가 높게 형성됐죠. 자, 그러니까 옆에 청약지역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높게 형성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들어가도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것들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갯벌리기와 갯매우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공식으로만 받아들이고 계신 거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가 만들었던 그 책에 있는 그 내용은요, 상승장의 투자 기술입니다. 상승장이 이렇게 시작된다. 그리고 그때 생기는 것이 갯벌리기와 갯매우기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상승장입니까? 지금 상승장에서 꺾이는가? 아니면 침체장인가? 하락장인가? 고민하는 장이죠. 상승장이 아니라고요. 상승장이 아닌데 지금 리님께서는 상승장의 기술을 그대로 접근해서 다른 장에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에요. 지금은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장의 투자 기술은 상승장에 쓰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장의 투자 기술은 또 다른 투자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분양가가 빠른 추세에 오르고 있어서 분양가가 높게 형성됐고 그 옆에 있는 구축 아파트 들어가는 게 상승장에서는 모든 곳이 위로 달리기 때문에 괜찮은데 애매한 장에서는 지금 상승이냐 하락이냐가 50대 50이지 않겠습니까? 50%의 상승 확률에 운대가 맞아서 맞으면은 그게 맞는 거죠. 근데 만약 하락한다고 해볼게요. 분양가가 높게 형성된 분양가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팔리니까 분양가 떨어질 거죠. 구축 아파트가 오를까요? 여러분 신축 좋아하세요? 구축 좋아하세요? 신축 좋아하죠? 신축 아파트가 떨어지게 되면 신축 들어가지 구축 아파트를 안 산다고요. 구축 아파트 절대 안 오른다고요. 이런 상황이 지금 제가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게 사람이 만든다고요. 이걸 공식으로 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절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평택 얘기할 때 용인 얘기할 때 청약권 신축 이러니까 막 도움될 것 같으니까 들어간다고 얘기하지만 그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많이들 몰려올 겁니다. 구축 아파트 안 가요. 근데 구축 아파트 가는 거는 그 동네 제일 좋은 곳, 강남, 평택 같은 고덕신도시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살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니니님께서 얘기하신 그 말씀은요, 맞는 얘기긴 하나 지금은 어떤 부분이 밑에서 똥자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네요. 요즘 같은 시장은 쉬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되게 많이 얘기를 드렸죠. 쉬고 있다가 분위기가 급반전할 때 좋은 물건들의 균형 가격이 깨져버렸을 때 그 물건을 잡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를 많이 하거나 사팔사팔하는 시기가 아닌데 여러분들 정말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왜? 상승장에서 경험만 있어서 그래요. 분위기가 좋지 않거나 뭐 할 때는요. 어쩌다 한번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노는 거예요.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갯벌리기와 갯매우기나 그거는 상승장이 확연한 시절에 쓰는 것일 뿐 지금은 애매하다라는 거죠. 높은 분양가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높은 분양가 옆 단지는 가격이 싸니까 지금 싼 거니까 갯매우기를 하겠네라고 하는 단편적으로 더하기 빼기만 하고 계신 거잖아요. 큰일 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시장이 안 좋으면은요 높은 분양가가 떨어집니다. 고정값이라고 생각했던 게 떨어지고요. 결국 밑에 있는 단지는 높은 분양가 신축 아파트가 떨어졌는데 신축까지 왜 구축 갑니까? 이게 사람을 보라는 저의 말씀이죠. 자, 경기도 이천에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주의 자가를 보유 중이고요. 당분간 더 이상 상승률이 없을 것 같아서 이익 실현 후 처분한 후에 이천 또는 여주의 전세 대출로 저렴하게 살고 수지 쪽 가격 저렴한 것이나 교산 청약을 째려보려고 합니다. 무자산 기간을 가지는 것이 두려운데 두려움을 없애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빠는 처음이라는 님은요. 방향성을 정확히 잘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두려운 것이라면 무자산 기간을 그냥 이천과 여주 쪽 지금 여주에 자가를 보유 중이라고 하시니까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단 먼저 그러면 그것이 두려우시다라고 한다면 이천과 여주의 어떤 특정 아파트 지역이겠죠. 2008년 정도부터 아마 시세가 꾸준히 나오니까 그때 시세 흐름을 한번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요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고 어느 선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무자산 기간이 두려우시다면 가지고 가시는 게 저는 뭐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무자산 기간을 가져야 교산 같은 거 청약을 할 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시장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 오게 되면은요 집 보유 여부랑 상관없이 순위를 책정을 해 오던 게 그동안의 청약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자산이라는 게 되게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외곽 지역의 흐름이 이제 꺾인 상태에서 뭐 그 지역의 움직임이 그 대신 이제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지 쪽의 가격 저렴한 거 위치 괜찮은 것을 잡겠다는 얘기시고 청약을 보겠다는 얘기니까 저는 지금 오랜만에 지금 하고 계시는 방식으로 그대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걸로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퇴근길님께서는 기본 가격 규견이 깨진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격은요, 5억이 비싼 가격일 수도 있고 10억이 비싼 가격일 수도 있고 반대로 10억이 싼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격 여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를 저한테 물어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들어봤자 아리까리 하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퇴근길님께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그 가격을 앞으로 계속 꾸준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균형 가격이 깨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고구 2000님인가요? 현재 남아있는 3기 신도시의 목표, 예정된 공급량, 입주 예정 날짜, 향후 분양가 대선 부종님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궁금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뭐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냥 제 임의로 생각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3기 신도시의 정부의 목표, 공급량, 입주 예정 날짜, 분양가 전부 다 틀려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정된 공급이 벌써 지금 사전 청약을 했는데 지금 벌써 땅 파고 있다는 거 보셨나요? 한 군데도 지금 땅 파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입주 예정 날짜가 맞을까요? 안 맞겠죠? 자, 그다음에 향후 분양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옛날에 얘기했던 거 맞을까요? 이미 정부는 전례가 있습니다. 보금자리지고 분양 물론 반값 아파트는 맞았지만 집값이 오르고 난 다음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르고 난 다음에 반값 아파트이긴 했지만 예전에 얘기했던 확고하게 이 정도 분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가격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죠. 그래서 3기 신도시의 지금 현재 특히 분양가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에 그 신도시의 택지 분양가, 건설사들한테 분양하는 분양가를 높이고 있다면 분양가는 무조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높일 거예요. 왜? 거기도 땅 파서 장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지금 고구 2000님이 말씀하신 것,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맞지 않을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그냥 대처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그리고 분양가는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알트님, 을지로 근무구역 마곡 주변에 등촌주공을 봤는데 평당 3,000이란 가격이 비싸면서도 다른 데 갈 곳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낮은 노원은 너무 먼 느낌이어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어서 아마 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얘기가 질문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알트님이 정말 투자자 또는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거주지 이동 본능을 거주지를 이동할 수 있는 유목민 본능을 살리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아마 을지로 근무고 마곡 주변에 등촌주공을 봤는데도요. 좀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곳들 또는 본인이 보고 있는 곳에 가고 싶은 거겠죠? 냉정하게. 그쵸? 자, 그런데 제가 반대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돈 걱정 안 하고요. 내일부터 이 강남 여기 사세요라고 얘기하시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다 가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본인은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곳과 싫어하는 곳 또는 꺼려하는 곳들을 구분해놓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 그러면 노원 사는 사람들은 다 하층민만 살까요? 예를 들어서 뭐 노도강 지역들은 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역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처럼 투자해서 수익을 제대로 잘 보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런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트님께서 지금 현재 극복해야 될 부분은요. 유목민의 심장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유목민 중에서도 나쁜 곳으로 가려고 하는 유목민은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특정 지역의 프레임, 특정 지역에 대한 어떤 뭐랄까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깨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기했는데요. 그냥 단순히 깨버리세요. 재밌는 거는 저도 그렇게 해서 이동해봤다고 얘기했고 이동 안 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면 딱 한두 달 만에 적응되고 내가 옛날에 왜 이렇게 생각했지? 라고 100% 얘기하게 됩니다. 왜?
안 가봤으니까 그냥 싫은 거거든요. 그리고 노원이라고 하는 곳들이 뭔 느낌이든 아니면 뭐든지 간에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을지로에서 출근하는 사람들 노원에서 정말 많이 다니시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조금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알트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가 아니라 내가 부동산으로서 거주도 하면서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나는 어떤 특정 굉장히 좋은 곳에 정착하기 전까지는 유목민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시야 넓어지고요.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깨지면서 부동산 시장을 보는 눈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자,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시간이 1시간이 지났습니다. 부동산 노포 6월 29일자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할게요.